교재 172쪽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식 동사는 당연히 삼형식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삼형식 동사 그리고 사형식 동사 특징들 비교하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삼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하나인 거고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 해놓고 목적어가 하나, 둘 이렇게 있어서 앞에 목적어를 에게, 뒤에 목적어를 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사형식에 쓰인 동사를 가지고 삼형식으로 쓰는 거 당연히 괜찮죠.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는 사람만 목적어로 데려오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을 목적어로 데려오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동사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목적어를 데리고 온다는 점에서 사형식 동사는 모두 삼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1번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느낌상 여러분 간접이 더 가까워요? 직접이 더 가까워요? 직접이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 이 아래 형태에서 두 번째 목적어를 남겨두고 이 에게라는 표현을 그냥 빼고 삼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그냥 뒤로 뽑아서 사실 중간에 껴있어도 되기는 하는데 중간에 껴있으면 사형식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뒤로 뽑아줍니다. 뒤로 뽑아서 전치사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to, for, o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위에 두 개는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고 아래 것은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에 거는 제일 위에 거는 직접 해주는 거, 직접 사서 준다든지 직접적인 느낌이 강한 거는 to 그리고 for는 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골라서 준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때는 for의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상관이 없고 아래 of는 요청하다, 요구하다일 때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즉 전치사 to, for, of 뒤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그죠? 요거에서 요 전치사가 수동태 문장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사형식 다시 써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됐을 때 원칙상 얘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주어 자리로 빵 튀어나갑니다. 그럼 주어 자리로 하나 이동을 해서 자 주어 자리로 갔어요. 그럼 이 동사가 P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남아있던 목적어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가 뒤에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을 때, 잘 들으세요. 남아있을 때 얘가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간접 목적어가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가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직접 목적어였던 거 두 번째 거가 남아있다 그러면 거의 그냥 써줍니다. 이렇게 BPP 뒤에 두 번째 목적어였던 직접 목적어를 그냥 쓰는 거 아무 하자 없습니다. 자, 밑에 조금 지울게요. 왜냐하면 수동태 만들 때 남아있는 거 그냥 밑으로 내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는 그냥 써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간접 목적어가 남았을 때 이렇게 첫 번째 거가 남았을 때 사실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to, for, of를 붙여줘요. 안 그러면 살짝 오해될 수가 있어서 to는 보통 지우고 쓰지만 for나 of는
붙여주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for를 구별하는 거는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겠죠? 뭘 물어보겠어요? 결국 이 of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시 한번 원칙. 수동태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수동태의 주어로 뽑는 것 가능하다, 형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BPP 뒤에 목적어가 남는 거 괜찮습니다. 언제 그렇다? 사형식 동사일 때. 삼형식 동사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해주다의 의미라면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 남아있는 것이 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 to라면은 지우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for나 of를 쓰게 됩니다. of는 언제 쓴다? 해주세요라는 ask, require 요 정도의 의미일 때 부탁하다, 요구하다의 의미일 때는 of를 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교재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72쪽 가운데 볼까요? 가운데 보면 전치사 to 해서 동사가 막 써 있고요. for 해서 동사 써 있고 of 해서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 있던 거냐면 앞에 65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에게를 전치사구로 바꿀 때 사용하는 전치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참고하시고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아랫줄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I gave her a book. I gave her a book. give 라는 동사가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어로 그녀를 뽑을 수도 있고 책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어 자리에 그녀를 먼저 뽑으면 she was given BPP가 될 거니까 과거 시제 she was given 해놓고 a book 직접 목적어 그냥 씁니다. she was given a book. 그러면 be given BPP 어떻게 해석하죠? 주어졌다 이러면 이상하죠? 그녀가 받았어 라고 우리말 해석하시면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녀에게 책이 주어졌어 이지만 그녀가 책을 받았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아래는 a book을 주어로 뽑았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옮겼네요. A book was given, a book was given 하고요. 그녀에게 라고 할 때 her 써도 괜찮고 to her 써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 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Kim bought Honey a doll. bought, buy의 과거 시제죠. 사주다. 물론 삼형식도 되지만 사형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이에게 인형을 사주었다. 그러면 인형은 구매되었다. A doll was bought. A doll was bought. 인형이 구매되었어 라고 하고요. 한이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게 내용의 흐름상 자연스럽기 때문에 for honey 라고 해서 for를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입니다. 거의 써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a doll was bought for honey는 괜찮은데요. 사실 여기에서 honey를 주어에 뽑아 온다면 문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honey was bought. 그런데 이러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이가 구매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인신매매를 한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내용상 이상하면 그냥 안 만들어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a doll was bought for honey 라는 문장이 바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A red dress was made for me by my father. 자, 이것도 기출 문장인데요. A red dress, 빨간색 드레스가 was made, 만들어졌어요. for me, 나를 위하여.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다 라는 뜻이죠. 이게 사형식, 능동으로 만들 거면 my father, 아버지가 made, 만들었어요. me, 간접 목적어. A red dress, 직접 목적어.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사명식으로 my father made a red dress for me 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다섯 번째, another coffee was brought for me. Another coffee was brought. 또 한 잔의 커피가 가져와졌다.
가져와졌다니까 커피가 나한테 온 거. 그래서 수동태, 나를 위해서 커피가 가져와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봤고요. 여섯 번째 별표 하겠습니다. 우선 Jenna was asked a lot of questions. 여기 괜찮죠? 왜 괜찮습니까? ask, 능동일 때 몇 형식이니까? 4형식이니까 뒤에 직접 목적어 그대로 데리고 오는 거 괜찮아요. 이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ask, 물론 5형식도 되지만 4형식이 가능하다. Jenna was asked. 제나가 질문을 받았어. A lot of questions. 많은 질문들을. 그래서 이 형태 가능하다. BPP 해놓고 직접 목적어 있는 거 가능하다. 이거 맞는 문장이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아래 것도 보셔야 돼요. A lot of questions. 많은 질문들이 were asked. 질문되었다. 물어졌다. 라고 했죠. 그러면 요구하다 라는 뜻이니까 제나에게 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쓴다? of를 써야 됩니다. 여기다 to나 for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별표 하시고 요거 잘 구별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I was given a book as a present 인데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I was given a book이 맞는지 또는 I gave a book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사실 둘 다 괜찮거든요. 내용은 이걸 받았다인지 주었다인지 뒤에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형태만 보면 I was given a book은 내가 책을 받았다 인 거고요. I gave a book 하면 내가 책을 주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수동이 맞는가 능동이 맞는가 어디서 알아요? 뒤에 보니까 as a present 선물로서 여기는 힌트가 되지 않아요? 더 뒤에 because 왜냐하면 yesterday was my birthday 어제가 내 생일이었거든. 여기가 힌트가 되는 겁니다. 내 생일이니까 내가 선물을 뭐 해야 돼요? 주나요? 아니죠.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I was given 이라는 수동태가 바르게 된 표현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덟 번째 자, 여덟 번째도 비슷합니다. She has been given a promotion, so she is happy now. She has been given a promotion. 와, 복잡하게 생겼으나 복잡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자, has been given. 뜯어보실 때 완료. 완료니까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의 일 또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PP, 수동. 그러니까 주다가 아니라 뭐 했다? 받다. 그녀가 받았어 라는 뜻인 거예요. 뭘 받았어요? promotion, 진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승진되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아홉 번째, she was paid $10 for helping her sister 인데요. She was paid. 자, paid라는 것도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돼요. 그러니까 지불했다인 건지 아니면 지불 받았다, 즉 돈을 받았다인 건지 상황을 보고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능동을 써도 되고 수동을 써도 되는 게 바로 4형식입니다. 왜? B, P 뒤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목적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수동인 거고요. 그냥 3형식 동사로 쓰면 뭐가 필요하다? 그냥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능동이 맞는지 아니면 수동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 해석을 해서 능동이 맞나 수동이 맞나 판단하는 것이 바로 4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형식에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해석을 할 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tell 이라는 동사입니다. tell은 5형식으로도 사용되는데 4형식에서 한번 보고 할게요. tell이 4형식이라면 어떻게 쓸까요? A에게 B를 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명사를 쓰는 것도 괜찮고 이 앞에다가 전치사인 about이나 of를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명사절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때 명사절이란 that 주어 동사, whether 주어 동사, 아니면 다른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A에게 B를 말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수동태가 되었을 때 어떤 게 혼동이 되냐면 요 A가 주어 자리로 간 경우, 주어 자리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어떻게 돼요? be, pp니까 told가 되겠죠? 불규칙이니까 적어드립니다. be told.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는 보통 뭐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명사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명사절이 아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겠죠.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뭐 a lie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A에게 거짓말을 말하다. 주어는 A에게 거짓을 말하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명사절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 뒤에는 사실 사형식이니까 BPP 해놓고 여기에 목적어 남는 거 괜찮다까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여기 해석을 할 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말해졌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말해진 게 아니고 뭐 했다? A는 들었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요거 해석을 할 때 주어가 말하다 A에게 B를, 이게 해석이 맞잖아요. 그러므로 A 입장에서는 A가 뭐 한 거다? 들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be told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한다? 들었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내용을 뒤에다가 적어주게 되는 것까지 하면 사형식 수동태는 끝납니다. 교재 174쪽 O형식 동사의 수동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는 O형식의 구조와 그대로 일치하는 형식이 없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 이거는 O형식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O형식을 확인하면서 O형식의 수동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형식 동사의 종류를 화면과 같이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본 동사. 그러면 목적어를 목적 보호한 상태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기도 하고 명사를 쓰기도 한다. 뭐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문장들도 살펴보고 수동태가 됐을 때의 모양도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기본 동사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keep, find, consider, make, call, live 등등등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를 사용하는 동사라고 했는데 준동사라는 거는 원래는 동사였지만 문장의 동사가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것. 그래서 때로는 동사 원형의 모양, 즉 원형 부정사 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ing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pp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to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지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이 갈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 to 부정사 보면은 능동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하나 더 깊게 들어가면 수동은 to, be, pp 이렇게까지 같이 연관시켜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러면 준동사가 사용되는 O형식 동사라고 하면 지각동사, 인지동사, 알아차리다 라는 의미, 그 다음 사역동사, 하게 만들다, 시키다 라는 동사들이 있었고요. 행위, 유발 동사,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게 하다, 허락하다, 격려하다, 고무시키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단동사라는 거는 굳이 따로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만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라고 주어가 판단하다 뭐 그 정도의 의미라면 판단동사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be 하고 형용사 또는 명사 뭐 이런 형태가 쓰인다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as를 써야만 하는 동사들, 그리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들 구별하실 수 있죠. regard, 반드시 as가 있어야 돼요. consider,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as가 있어야 되는 경우와 없어야 되는 경우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for를 쓰는 거는 거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take A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문장 능동도 보고 수동도 보겠습니다. 오형식 동사, 첫 번째로 기본 동사부터 다시 돌아갈 텐데요. 여러분 뭐가 있나요? 키, 파, 컴, 매, 컬, 리 되셨죠? 자,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68쪽, 69쪽 이렇게 보시면 기본 동사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 동사 두 개로 나눠 드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만 쓰는 아이들 name, call, elect, appoint 그런 아이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따로 뽑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을 통해서 능동의 오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70쪽에 있는 문장들이고요. 그때 여러분께 직접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found the bed very comfortable. 그래서 나는 알게 되었어. 무엇을? 침대가 아주 편안하다는 것을 이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 침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사용했습니까? 형용사. 그래서 나는 침대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 건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형식을 수동태로 바꿀 때 주의사항은 목적격 보어가 주어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the bed를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서 the bed, 침대가 was found, 여기까지만 쓰면 침대가 발견되었다? 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침대가 저기 있었는데 몰랐다가 발견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뒤에다가 comfortable 이라는 형용사 comfortable을 붙여주면 침대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라는 의미의 수동태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능동의 오형식에서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는 것을 주어가 알게 되었어. 그래서 목적격 보호는 뭐를? 목적어를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 BPP가 된 상태에서 뒤에 뭐가 남습니까?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죠? 얘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주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게 능동의 오형식이라면 수동태가 됐을 때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 동사는 be, P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뭐가 있다?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얘를 사실 하나의 말 덩어리로 보았을 때 이 뒤에 있는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I는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격 보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만큼을 그냥 통째로 이형식 동사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I found Jack smoking. 내가 발견했어. 뭐를요? Jack이 담배 피는 것을 목적어 자리에 Jack을 썼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능동의 형용사 담배 피는 거 smoking 이렇게 썼습니다. 저 때의 found, 즉 find를 기본 오형식으로 봐도 좋고, 아니면
지각동사, 인지동사의 일종으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ing가 온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잭이 담배 피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인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 자리에 뭐가 나가죠? 잭이 나갈 겁니다. 잭이 발견되었어. 뭐 하는 것이? 담배 피던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 자리에 뭐가 나간다? Jack. 그 다음 어떻게 되죠? Jack was found. 그리고 나서 뒤에 붙는 형태는 smoking. 이렇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Jack was found smoking. 담배를 피는 거가 발견되었다. 담배 피다 걸렸다. 그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 형식이 BPP가 되고 나서 뒤에 뭐가 있다고요? 네, 원래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것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 다음 I found the seat taken. 자, 이게 능동일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요. 나는 알게 되었어 또는 나는 발견했어. 뭐가 어떻다? 자리가 차지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 자리를 차지하다 라고 할 때 take a seat. take a seat이 자리를 차지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자리, 지금 seat이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리 입장에서는 차지되는 거죠. 자리는 차지되는 거.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보시면 자리는 차지되는 거. 그래서 동사를 어떻게 썼어요? PP 형태로 바꿔주었죠. PP, 수동의 형용사. 자리가 차지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라는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P를 사용한 이유, 뭐 때문에 썼다고요? 자리는 차지되는 거니까. 이것을 수동태 구문으로 바꾸면 The seat was found taken. The seat was found taken. 이렇게 되겠죠. 굳이 안 써도 괜찮죠. 이제는 The seat was found taken.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자면 그 자리에 주인이 있었네 정도의 의역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자리가 차지되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색해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의역입니다. 그 다음 I kept my baby crying. keep 뒤에 from이 없으니까 유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목적어 자리에 my baby, 목적격 보호 자리에 crying을 사용했습니다. cry, 울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아기가 우는데 달래주지 않고 그냥 울어 라고 그냥 울렸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울지 못하게 막 았다 라면 요 사이에다가 from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오형식으로 I로 하여금 울게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keep을 오형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여기에 뭘 사용했다? 능동의 형용사를 사용한 거예요. cry, 울다 라는 자동사를 ing로 바꾸어서 crying, 우는 상태로 유지시켰다. 그러면 바꿔서 I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I는 계속 울게 냅두어진 거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my baby 동사 어떻게 할까요? 과거 시제로 was kept 뒤에 뭘 써요? crying 이렇게. 그래서 오형식 동사가 BPP가 된 다음에는 뭐가 있다? 능동이었을 때의 목적격 보어가 그 뒤에 붙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보면요.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었고 동사가 ing나 pp로 바뀐 형태가 오는 것도 괜찮았죠? 이런 경우도 형용사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Please keep me posted. 이 표현은 어법에도 나오고 생활 영어에도 나오는 거니까 조금 기억해 둘게요. Please keep me posted 에서 keep, 상태를 유지하다인데요. 나를 어떤 상태로? posted 된 상태를 유지해줘 인 거예요. post. post의 원래 뜻은 게시하다,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포스터 아세요? 포스터?
요즘은 뭐 많이 만들지 않지만 이렇게 공고문 같은 거를 벽에다 붙이는 것을 post, 게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정보를 알려주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공고문을 붙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정보를 게시하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정보를 가서 붙이는 게 아니죠. 내가 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보가 알려지게 keep, 유지시켜달라라는 뜻입니다. 즉, 나한테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줘, 알려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바꾸면 저한테 계속 소식 전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게시되게 만들다 이러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뭐다? 정보를 알려주다 라는 표현이기는 한데 나는 정보를 알게 되는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보를 알게 되는 상태가 되게 저를 유지시켜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Please keep me posted. 조금 어려우니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I caught Jack speaking ill of me. I caught, 내가 잡았어. 뭘 잡았어요? 잭을 잡았는데 잭이 뭐 하던 중에 잡은 겁니까? 자, 우선 caught은 catch, catch의 과거 시제입니다. 붙잡다인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오형식을 배우면서 학습한 단어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적용하면서 푸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암기하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지각동사 또는 인지동사랑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붙잡았어, 잭을. 자, 잭이 뭐 하던 것을 붙잡았죠? Speak ill of me. 우리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요? 부동사에서 배웠어요. speak 뒤에 ill을 사용하면 험담하다, 나쁘게 말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잡았다가 직역이고요. catch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쓰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현행범으로 잡다라는 수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잡다, 현행범으로 잡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각동사, 인지동사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써도 되지만 원형 부정사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ing를 쓰는 거는 그 순간에 집중한다라고 표현해드렸어요. 뉘앙스의 차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말하던 중에 잡은 거니까 현행범으로 잡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I caught Jack speaking ill of me 라는 표현은 이만큼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사용된 것이고 나에 관하여 험담하는 중에 내가 잭을 잡았다라서 잭이 나에 대해서 욕하던 중에 현행범으로 내가 잡았어, 현장에서 잡았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수동태로 바꾼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죠. 그럼 주어 자리에 잭을 집어넣고요. 동사는 BPP, Jack was caught. Jack was caught. 잭은 잡혔어 라고 하고 이 뒤에다가 뭘 써야 돼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speaking ill of me를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Jack was caught speaking ill of me 라고 하면 잭은 나에 관해서 욕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혔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Don't get your dress dirty. Don't get your dress dirty 에서 get은요, 이거 기본 오형식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여러분 충분히 응용해서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your dress, 목적격 보어 자리에 dirty라는 형용사를 사용했네요. 형용사. 그래서 옷을 더럽히게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사용한 거고요.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좀 이상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왜 수동태로 바꾸지 않냐면
이거 명령문이잖아요. 그래서 don't get, 하게 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leave the door open. 자, 역시나 명령문이에요. leave.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목적어를 목적 보완 상태로 남겨두어라. 명령문으로 해석을 할 건데요. 목적어가 the door, 목적격 보어 자리에 open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open은 동사가 아닙니다. 뭘로 썼다? 형용사. 자, leave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목적 보완 상태로 남겨두다니까 열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open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문을 닫힌 상태로 두어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close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물론 close가 닫힌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기억해 보세요. 무슨 뜻도 있다? 자,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 close friend에서 친밀한, 가까운, 세밀한, 자세한, 밀접한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닫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close, 동사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동사의 수동태, 문은 닫혀 있는 거니까 수동태의 형용사, 수동의 형용사. 그래서 leave the door closed 라고 해야만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사용한 것,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door was left. The door was left open.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문장은 바른 문장일까요? 잘못된 문장일까요? 당연히 바른 문장이죠. 문은 남겨져 있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뒤에 오픈하고 연결이 좀 안 되죠.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어떤 상태? 열린 상태. 즉 문이 계속 열려 있었다라는 의미고요. 문이 계속 닫혀 있었다라고 할 거면 이 자리에 closed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